저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원서를 읽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원서를 읽는다고 생각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형광펜 치고 사전으로 찾아보고 모르는 단어 외우고 그래서 그게 너무 공부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시작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진짜 한 3장 정도만 읽고 바로 덮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렇게 공부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는 영어 원서에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는 기준을 완전 바꿔버렸어요.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찾아보는 대신 뒷내용이 궁금해서 계속 읽게 되는 그런 책을 한번 읽어보자. 오늘 제가 이 비디오에서 소개시켜드릴 책들은 제가 전부 다 완독한 책들입니다. 올해부터 영어 원서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걸로 시작하면 진짜 영어 원서 한 권을 끝낼 수 있다 싶은 그런 책들을 골라와 봤어요. 유명한 책들이라서 아마 들어보시는 것도 많을 텐데요. 사실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원서를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영어가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읽히는 느낌. 그 느낌을 갖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책을 읽을수록 더욱 속도도 붙고 실시간으로 영어와 내가 정말 친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확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자신감도 물론이고요. 그럼 올해 영어 원서 읽기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시작하기 좋은 영어 원서 추천 지금 시작할게요. 입문용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거는 제가 처음 캐나다에 와서 컬리지에 들어갈 때 읽었던 책들인데 굉장히 쉬우면서 뒷내용이 굉장히 재밌어서 끝까지 읽게 되는 그런 책들입니다. 첫 번째는 홀스예요. 이 책은 영화로도 나온 책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솔직히 어린이용 책 아니야? 그랬었거든요. 근데 한번 펴보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살짝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소년원 같은 곳에 끌려간 스탠리라는 남자 주인공이 매일 구덩이를 파는데 왜 파는지 그리고 뭘 찾는 건지 읽으면서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거든요. 마지막까지도 너무너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문장은 굉장히 짧은 편이고 단어도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 원서를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완독 경험을 만들어주기에 충분한 이보다 더 좋은 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책은 Wonder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영화로도 꽤 많은 사랑을 받았던 책 같아요. 안면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꼬마 아이 어거스트가 처음으로 일반 학교에 가는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어거스트뿐만 아니라 누나, 친구, 그리고 주변 아이들 점으로 번갈아서 쓰여져 있어요. 같은 사건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죠. 읽으면 마음이 너무나도 따뜻해지는 책이고 또 영어는 일상 구어체 중심이라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어거스트 주인공 꼬마 아이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주로 얘기하기 때문에 영어 표현도 굉장히 쉬운 편이고요. 감정 표현도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가장 처음으로 완독해본 영어 원서 중 하나인데요. 처음 순간에는 한 장씩 읽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가 마지막 3분의 1은 거의 앉은 자리에서 1시간도 안 돼서 쭉 끝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읽는 동안에 영어 실력이 향상됨을 너무너무 많이 느꼈고 사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추천해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책이지만 아직 읽어보시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추천해드릴 책은 Out of My Mind이라는 책이에요. 뇌성마비를 가진 11살 천재적인 소녀 멜로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말을 못하는데도 모든 걸 이해하고 기억하고 느끼는 그런 아이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읽다 보면 굉장히 멜로디에 감정이입하게 되고 응원하게 되고 같이 기뻐하게 되고 이렇게 스토리에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데 내가 영어로 읽고 있다는 생각을 깜빡하게 할 정도로 영어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감정이입을 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문장도 굉장히 쉽고 속도감도 있기 때문에 완독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저는 정말 중간에 내려놓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재미있게 순식간에 확 읽은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은 A Good Girl's Guide to Murder 이라는 책인데요. 사실 이 책은 몇 년 전에 엄청 유행을 했었죠. 1, 2년 전쯤에 읽었던 책 같은데 그 읽었던 당시에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었었습니다. 이 책 역시 넷플릭스로 영화화 됐다고 알고 있어요. 살짝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5년 전에 자살로 처리된 사건을 고등학생인 이 주인공이 직접 파헤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학교 졸업 프로젝트로 준비하는 건데 파면 팔수록 이게 자살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살이 아님을 파헤치는 그런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입니다. 문장 스타일은 완전 현대 구어체고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도 많이 나오고 줄임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읽기 자연스럽고 재미있는 책입니다. 스릴러인데
막 무섭진 않고요. 부담도 많이 없어요. 이 책은 2권도 있거든요. 저는 2권은 안 읽은 것 같아요. 근데 1편 정말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미스터리한 소설 읽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려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5번째 책은 Never Lie입니다. The Housemaid 작가 책이에요. 이 작가 역시 스릴러 소설을 쓰는 분이거든요. 반전이 엄청난 소설을 쓰는 그런 분 같아요. Never Lie도 그렇습니다. 눈폭풍에 갇혀서 한 에어비앤비에 머물게 된 여자가 거기서 옛날에 실종된 심리치료사가 남긴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해요. 근데 그 테이프가 환자들과의 상담이 녹음된 테이프인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심리치료사 실종이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책의 진짜 묘미는 구조인데요. 현재 타임라인이랑 과거 테이프 속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그래서 읽다 보면 계속 퍼즐을 맞추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이게 그 사건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 하면서 챕터가 훅훅 넘어가게 됩니다. 반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덮고 나서 잠깐 이게 말이 된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훑었어요. 보니까 이미 복선이 다 깔려 있더라고요. 더 이상의 스폰을 하지 않겠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6번째는 The Seven Husbands of Evelyn Hugo입니다. 이 책은 사실 남들이 다 보니까 저도 한번 본 책 중에 하나예요. 제가 사는 곳에 인디고라는 책 서점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 책이 항상 걸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틱톡이나 쇼츠 보면은 북미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보는 책 중 하나였어요. 남들 다 보니까 나도 한번 볼까 하면서 그냥 한번 펼쳐봤는데 첫 챕터를 끝나고 저는 책을 못 덮겠는 거예요. 이 책은 헐리우드의 전설적인 여배우인 에이블린 휴고가 무명 기자를 자기 앞에다 불러다 놓고 평생 비밀이었던 자기 인생 얘기를 처음으로 털어놓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읽다 보면 진짜 넷플릭스 드라마를 정주행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북미 사람들 다 보는 그런 책, 나도 보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7번째는 It Ends With Us입니다. 컬린 후버라는 작가의 이름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유명하죠. 이 책 역시 영화화 됐고 그 영화가 꽤나 많은 스캔들을 들고 왔었죠. 책 역시도 저는 틱톡에서 다들 막 울면서 보고 하길래 그렇게 재밌다고 하고서 펼쳐봤는데 처음 부분이 있는데 그냥 연애소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연애소설인데 남자 되게 완벽한 남자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읽었었는데 중간부터 약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갑니다.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데 이걸 너무 섬세하게 써놔서 읽는 내내 감정이 되게 복잡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멈출 수 없었던 그런 책입니다. 문장 자체는 어렵지 않았고요. 근데 감정 어휘가 꽤나 풍부해서 읽고 나면은 영어로 감정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책 역시도 2편이 있는데 저는 2편도 재미있게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It Ends With Us 1편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8번째,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마지막 책인데요. 이 책 역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역시 같은 작가인 컬린 후버의 책인데요. 이 책은 느낌이 완전 달라요. 약간 스릴러입니다. 스토리를 짧게 말씀드리자면 작가 지망생이 유명 작가 집에 대필 작업을 하러 들어가고 거기서 그 작가가 쓴 자서전의 초고를 발견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읽는 내내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를 반복하면서 모든 등장인물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고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마지막 장까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책입니다. 반전은 꽤나 소름 돋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무서워서 다음 장을 펼치기 무서웠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점프 스케어리 했던 그런 책 중 하나입니다. 아주 기억나는 게 이 책을 읽고 나서 코워커랑 얘기하는데 이렇게 무서운 책을 읽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코워커는 그 책 야한 책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책이야말로 진짜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스토리로 꼭 완독할 수 있을 그런 영어 원서 중 하나입니다. 난이도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것 중에 가장 높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꼭 한번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내기에 앞서서 영어 원서 읽을 때 제가 꼭 지키는 것 4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사전은 찾지 마세요. 흐름이 끊기는 순간 그날로 책을 덮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모르는 단어는 문맥으로 대충 넘기고 일단 끝까지 쭉 읽으시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중요한 단어는 계속해서 나오니까 자꾸 보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고요. 그렇게 중요해 보이는 단어는 저는 이렇게 표시만 해놓고 그날 책 다 읽은 다음에 한번 뜻을 찾아보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꼭 오디오북이랑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어 원서를 읽을 때 꼭 오디오북 들으면서 텍스트로 읽으면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영어 억양이나 발음이 진짜 훨씬 빨리 익거든요. 눈으로 읽으면서 귀로 들으면 발음이나 리듬도 진짜 많이 익혀져요. 그리고 집중도도 높여줘서 영어 원서 훨씬 더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Audible이나 Libby라는 앱을 활용해서 영어 원서 오디오북을 듣고 있는데요. 유튜브에도 간혹 올라와 있다고 하니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자존심 버리고 쉬운 책부터 시작하세요. 있어 보이는 책 고르는 것보다 원독 한 번에 도파민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한 번의 경험이 영어 원서 읽는데 큰 즐거움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 딱 10페이지만 읽는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세요. 10페이지면 한 2, 30분이거든요. 하루에 30분만 영어 원서 읽자 하고 목표를 세워보시는 거예요. 부담 없이 매일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매일 30분씩 하면 영어 원서 완독 무조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들 제가 다 읽어보고 다 즐겁게 정말 빠른 속도로 완독할 수 있었던 그런 영어 원서들인데요. 여러분들도 그 다 읽었다 하는 느낌 영어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는 난이도를 떠나서 제가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영어 원서들도 한번 들고 올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